저는 사실 그 3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3만 원으로요? 네, 3만 원. 처음에 아이템을 선정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 재미가 없거나 지루하거나 억지로 하는 거면 결국은 이게 버티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네. 내가 좋아하면 이게 힘들어도 네. 더 잘하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아이템을 가능하면 네. 좋아하는 관심 분야를 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어보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읽고 소개를 해드리고 직접 작가님까지 모시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사업을 거의 제가 알기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셨는데 정말 베테랑 사업가로서 또 한 개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꿀팁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오픈한의 대표 최철용입니다. 현재 저희는 오저키즈라는 유아동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쪽으로 사업 아이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로 처음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10년을 하시고 또 의류로 확장을 해가지고 10년 하시고 이렇게 총 20년을 하셨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셨고 이렇게 긴 기간을 유지를 하시게 되셨는지 좀 그런 스토리를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할 때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어서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좀 처한 적이 있어서 네. 그거를 좀 빠르게 만회를 하고자 이렇게 부업을 좀 알아보다가 네. 교보문고에서 네. 책을 좀 찾아보다가 네. 이런 부업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어서 오.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처음에 부업으로서 약간 네. 접근을 하셨네요? 본업으로 네. 사업을 접근하신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근데 그때 보신 책이 무슨 책이었나요? 그때 저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책 제목은 옥션 성공을 위한 10계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저자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옥션이 정말 대세였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또 환경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쿠팡이라던가 그런 플랫폼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뭐 네이버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20년 동안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나요? 늘 바뀌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오. 이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제품과 고객들에 대한 뭐 서비스, 적합한 가격 네.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는 이제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질적인 부분들이요? 네. 또 반면에 플랫폼이나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때그때 그 변화에 맞춰서 계속 네.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네. 연애를 하는 장소가 지금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트렌드가 있죠, 연애 장소. 네, 연애도 트렌드가 있죠. 어쩔 때는 카페, 어쩔 때는 네, 영화관. 네.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본질은 사실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커머스도 결국 고객과 브랜드사가 만나는 그 본질은 동일한데 네. 그 방법이나 장소, 공간이 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변하지 않는 거는 계속 강화를 시키고 또 변하는 거는 빠르게 변화해서 또 트렌드에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되게 조금 가볍게 질문을 던졌는데 되게 깊은 답변을 주셔서 되게 본질적인 거, 그냥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한다. 근데 이게 또 트렌드, 어쨌든 그 마케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잖아요. 근데 저도 벌써 아직 30대지만 카톡에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뭐 다른 걸 해야 되고 뭐 이러면은 좀 다시 적응하기가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고 하는데 그렇진 않으셨어요? 항상 뭘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게 배운다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네. 이렇게 아무리 배워도 하기 힘든 영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재능이 다르다 보니까 네. 노력으로 되는 영역이 있고 노력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력으로 되는 영역은 열심히 배워서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유능한 인재를 채용을 해가지고 또 변화에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케팅하는 게 좀 먹히나요? 지금은 사실 마케팅을 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 자체가요? 네. 저는 약간 그 온라인 쪽의 마케팅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상권이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 뭐 오프라인에도
어디 새로운 상권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권이 아니잖아요. 네. 가로수길도 마찬가지고 네. 익선동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곳이죠. 예, 예. 그래서 상권도 처음에 새로 생길 때는 이게 유명해지기 전에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 뭐 임대료가 저렴하다거나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충분히 성숙하게 되면 네. 그 손님 오는 것 대비 이제 임대료가 비싸지거나 그러면서 네. 이탈하는 그런 식이 많이 되잖아요. 아, 너무 과도하게 비싸지기 때문에 네. 이탈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 이커머스 플랫폼도 사실 동일한 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소셜 커머스가 사람들이 판매자들은 되게 좋고 고객들은 많을 때가 좋은 기회가 있고 그런 게 2010년부터 한 2015년까지 되게 또 좋은 시기가 있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2010년 뭐 후반부에 SNS 채널이나 네. 그리고 뭐 유튜브나 네.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이용자는 되게 많은데 네. 판매자는 적어가지고 마케팅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도 또 존재하고 그런 식으로 사이클을 그리면서 네. 그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가장 많은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미 성숙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직 뭐 새로운 플랫폼으로 완전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네. 뭐 틱톡이나 스레드나 그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그 완전 그게 비즈니스 모델을 떼지 않는 가도기 단계 같아서 어느 시기가 되면 네, 아, 그 마케팅을 하기는 이 채널이 정말 좋은데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그런 시기가 한 2, 3년씩 존재하더라고요. 네. 예, 그때가. 그럴 때가 정말 좋은 시기였고요. 아. 현재는 이제 기존의 채널은 아주 폭포화 상태고 새로운 채널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네. 약간 가도기적인 시기라고 보고 약간 있습니다. 블루오션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블루오션이 아직 등장하기 직전이라고 직전에.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레드오션이 되기 직전. 네, 네.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도 혹시 운영을 하고 계세요? 20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과 그런 오프라인도 운영해보신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신 그 작가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단순히 비용만 보자면 네. 그 온라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온라인은 모든 게 다 최적화되어서 돌아가거든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고객분들이 어떤 제품을 하나 구입한다 그러면 모든 게 시스템으로 다 되어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배송이 되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장에 그 제품을 보내야 되고 그 매니저님께서 또 제품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맞는 사이즈를 또 참고해서 가져와야 되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 임대부터 시작해서 물류, 네. 그다음에 인건비 등등 네. 더 훨씬 많은 비용이 네. 들어간다는 예.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이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듣고 네. 그럴 경우에 그 가치는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약간 두 개의 다른 채널이 다른 매력을 가지고 네. 이제 공존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작가님처럼 사업을 도전해보고 싶은 약간 시드머니는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온라인이 조금 더 효율적이죠. 효율적이고 접근하기도 편하겠네요. 제 생각으로 온라인은 그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소자본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10만 원 이하? 네. 오, 진짜요? 예, 예, 가능은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쉽지는 않겠죠. 저는 사실 그 3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3만 원으로요? 예, 3만 원. 이거 썸네일 갑니다. 근데 그 당시 물가였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아니면 그때는 제가 돈이 3만 원밖에 없었고요. 아, 그걸로 이제 애기들 모자를 10,000원짜리를 3개를 사가지고 네.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그 옥션은 그때 정산이 되게 빨리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음 물건을 사가지고 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자본 이렇게 이커머스는 자본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때는 판매자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았거든요. 아, 지금과는 조금은 네, 한결이 그래서 다를 수도 있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이커머스는 소자본으로 가능한 네. 예, 플랫폼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3만 원으로 거의 모자 3개를 떼오셔서 그냥 그걸 팔기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시작하면서 어떻게 확장해 갔는지 그 스토리를 좀 알고 싶어요. 처음에 네. 그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니까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 모자가 안 팔리면 아이들한테 씌워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하나 정도는 반품을 떼게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3개를 사가지고 혹시 안 팔리면 이 2개 중에 하나는 2개는 아들 주고 하나는 네. 이제
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현실적이다. 예, 네. 반품을 보내려고, 왜냐면 이제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모자를 조금씩 팔다가 초겨울이 돼가지고 애기들 신발을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네. 부츠를 사주려고 했는데, 혹시 또 이것도 팔면 또 팔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신기기 전에 이런 부츠가 있다고 또 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주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보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 주문 받고 그 다음에 물건을 떼온. 지금도 그 이커머스는 그게 가능합니다. 예쁜 화병이 있는데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뭐 만들어서 드리든 네. 아니면 구해서 일주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충분히 설득만 되면 고객들이 구입을 해주거든요. 일주일이든 이주일이 더 기다리시면서.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가능은 한데 A라는 판매자와 B라는 판매자가 동일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A는 소자본으로 재고가 없고 네. B는 그 자본이 많아서 재고가 풍부하다 보면 당연히 B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내줄 수 있고. 예, 가능은 하지만 네. 조금 더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아동복이 처음에 아이템이 네. 된 거였나 보네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에는 옥션으로 시작하셨다가 또 어떻게 확장을 하셨나요? 이렇게 유효리가 광고를 하면서 지마켓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판매하면서 다시 이제 회사가 좀 더 커지고, 뭐 조금 더 커지니까 자체적인 네. 공식몰을 이제 만들어서 네.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롯데닷컴이나 지금은 썩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뭐 신세계닷컴이나 그런 네. 몰로 또 확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조금 좀 키워나갔어요. 처음에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신 게 오즈키즈였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신 건가요? 오즈키즈에서 이제 유아동 쪽에 아이템은 다 같이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인이나 이런 쪽으로 하나씩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딱 듣기로는 되게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확장만을 한 것 같지만 왠지 우여곡절이 또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업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완전 초창기 때는 뭐 도둑이 들어가지고 저희 모든 컴퓨터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완전 또 다시 초기부터 네.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사실 있기도 있었고. 진짜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이 회사에? 문 닫아고 잘 못해가지고. 그 뭐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은 살다 보면 어디나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충분히 뭐 문단속을 잘한다거나 통제 가능한 영역인데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사태도 있잖아요. 금융위기가 온다거나 코로나19 사태, 팬데믹이 온다거나 지금도 전 국민이 좀 예, 침체되는. 그 침체되는 그럴 때는 또 어려움도 있고. 대표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분위기도 이끌어줘야 되고 내 마음도 챙겨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감. 예, 뭐 저도 그렇고 네. 우리 팀도 그렇고 네. 우리가 충분히 유능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내면의 자신감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흔히 말하는 조직 문화로 네. 되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막연한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경쟁사 대비 혹은 이제 충분히 고객들한테 매력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네. 갖추고 있으면 사실 되게 또 자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연결. 우리도 유능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갖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네. 제품들, 팔아야 되는 것들. 예, 그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강점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조직 내에서는 유연함이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내일 당장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유연한 상태로 그냥 변화가 오면 우리 빨리 이렇게 뭐 또 새로운 데 대응을 하자. 저희 팀장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내일 팀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오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 정도 더 하면 네.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가거를 보면서 일을 했거든요. 스웨터가 네. 이 정도 가게 이렇게 잘 팔렸네.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이제 뭘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현재는 저희가 더 길게 예측을 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앞으로 일주일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일주일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길어져서 2주 후, 한 달 후, 2달 후, 3달 후를 끊임없이 지표를 보면서 일을 하거든요. 저희도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과거에 영상이 잘 나왔던 조회수가 잘 나온 거 왜 나왔나 막 그거를 보면서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괜찮을 것 같네. 이거에 대한 지표들을 또 좀 분석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을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얼마나 더 길게 예측하느냐.
그래서 처음 창업을 도전하려는 사람들한테 온라인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이 나 뭘 팔아야 되지?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템 선정을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그 생각보다 뭔가 아이템을 선정을 해가지고 네. 수익 구조를 만드는 그 여정이 네.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만 하면 뭐 월 얼마를 버니 어떻게 네. 하면 저는 어쨌든 그게 99% 다 사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이템을 선정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 이게 재미가 없거나 지루하거나 억지로 하는 거면 결국은 이게 그러네요. 버티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많이 하는 얘기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러는데 그건 정말 사업도 그대로 해당이 되거든요. 네. 내가 좋아하면 이게 힘들어도 네. 더 잘하려고 하고 그 지속적으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아이템은 가능하면 네. 좋아하는 관심 분야를 하시는 게 그렇구나.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도 실패한 적도 상당히 많은데 실패한 그 대부분의 경우는 네. 결국은 이제 제가 그 부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결국 지속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공을 했던 분야는 집에 가거나 뭐 운전을 하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 뭐 잘 때가 됐거나 생각하고 있으면 즐거워지는 거 있잖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네. 이게 더 좋은 제품이 되겠다.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다. 좋아해야 그게 네.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품이나 음식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 네. 음식 부심에서 하면 쉴 때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을 네. 하면 기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해야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고 경쟁력을 갖추고 그렇기 때문에 네. 처음 창업하실 분들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네. 뭔가 시장 분석이나 네. 뭐 성장 가능성이나 네. 경쟁자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네. 더 잘하려고 하겠다는 것들을 고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여쭤보면 되게 통찰력 있는 답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하는 거랑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네. 이제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랑 연결되다 보면 또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하나 실패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이 텐트 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네. 업체가 많지가 않다. 경쟁자가 약하다. 거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너무 기회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네. 이게 런칭을 했었는데 네. 제가 애가 어릴 때는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면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네. 더 이상 캠핑이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나 다른 하시는 분들은 매일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면서 어떻게 이 텐트를 더 좋게 할까 네. 고민하면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어쨌든 진정성이 약하잖아요. 제가 늘 이걸 고민하고 어떻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지를 해야 그게 이제 고객한테 제가 자신 있게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네. 여기 시장이 있고 흔히 말하시 돈이 될 것 같아서 네.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한테 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 번 더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여기에 매진을 해가지고 네.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아해야만 네. 그렇게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네.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내 리뷰가 고객 리뷰가 돼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어느 순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말씀 주신 내용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재능이 없는 것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 관리하면서 있었던 일들이나 뭐 에피소드 그리고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지면 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치에 맞는 곳 혹은 자기 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유능한 인재들이 네. 뭐 대기업이나 전문직이나 의사나 아주 유망한 스타트업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직 많이 성장해야 되는 네.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새로 채용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그 재능을 가졌을 거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환상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아직 회사가 키워야 되는 단계니까 네. 뭐 이게 나중에 저희가 중견기업이 되고 완전 커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합류를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구성원들은 잠재력은 있는 사람들이 이미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조직 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회사 전반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그 교육을 받겠다는 태도와 그리고 성장하겠다는 그런 의지, 회사가 그런 문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구성원들이 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실력이 나아지고 회사가 그만큼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성원들에 의해서 회사는 더 성장을 하게 되는 선순환을 타고, 네. 그렇게 되려 그러면 결국 회사 내에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그 문화를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가님 책을 보다 보면은 되게 독서도 좋아하시는 네. 것 같고, 그런 자기 관리나 이제 그런 사업에서의 또 어떤 즐거움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책에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괜찮아야지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출근하고 싶은 회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책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출근하고 싶은 회사란 어떤 회사일까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너무 기분 좋게 출근해가지고 기분 좋게 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또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네. 그 첫 번째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자율성이 존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 네네.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이제 존중받는. 두 번째는 아무리 하더라도 그게 성과가 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찍었는데 이게 네. 조회수가 잘 나야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 자율성에 의해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성과와 연결이 되어야 그 결과물이 나와야만 이제 제가 기분이 좋게 하루를 좋게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의 역량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과는 나와도 그게 본인의 실력이 늘지 않으면 네.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되돌아보면 1년, 2년 되돌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내 실력이 늘었구나.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에 따른 충분한 그 보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금전적인 보상이 될 네. 수도 있고, 뭐 시간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보상이 되면 그때 이제 그게 정말 저는 좋은 회사라 생각을 하고요. 출근하고 싶은 회사 생각하고, 제 직장 다닐 때 생각하면 그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마 책까지도 구매할 수 있게 네, 책에 대한 한 1분 어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책 들고? 이 책이 사업의 즐거움인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 창업을 하게 되면, 부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인생이 되거든요. 거의 24시간 중에 초기에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한 18시간을 이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이 사업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사업을 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뭐 직원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나의 인생이 어땠는가를 한번 고민하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즐거웠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말에 덧붙여서 이게 즐겁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즐겁다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뭐 로또에 당첨이 돼서 운이 됐을 때도 우리가 즐겁다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즐겁다는 단어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단어거든요. 내가 나의 의지로 인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즐겁다는 표현을 쓰고요. 맞습니다. 타인에 의해 가지고 주어질 때는 뭐 기쁘다, 뭐 기분 좋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즐겁다라는 표현에는 다 나의 능동적이고 그 자아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즐겁다는 말에는.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에 이래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게 이어지고 하면 결국은 그게 이제 인생이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